등기 제도를 보시면 등기 제도는 이 자체에서 옛날에는 다 항상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등기 제도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법하고 물권법을 같이 다 연결해서 다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자, 등기부의 종류는 이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였고요. 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로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은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등기가 있을 수 있죠. 양식은요, 표제부하고 갑과 물구죠. 이 표제부는 뭐죠? 표식이 가는 것은 사실의 등기죠, 사실. 이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이것을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유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나서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갑구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얘기했었죠.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등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유자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소유자로 인정이 되려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뭐다?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물론 직권이라든가 촉탁이라든가 명령이 한 경우도 있지만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장이죠. 대장은 뭐다? 여러분 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이게 뭐죠? 여기서 뭐가 있죠? 지적법 있죠? 지적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법에 의한 것을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이런 것들, 이걸 다 뭐라 한다? 지적공부라고 하죠? 이걸 지적공부상 이렇게 할 때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지적도 이것도 들어가죠? 자, 건축법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죠. 여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있어요, 없어요? 임야 등기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과세를 관장하고요, 지적소관청에 두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뭐 하는데 대장을 뭐 한다, 대장을 뭐죠? 변경한다 그러죠? 그런 직권주의예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어찌어찌게 변경하죠? 그건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록을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등기부의 사항을 대장이 할 때는 뭐 한다? 직권주의에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장은요, 권리 추정력은 어디만 인정된다? 권리는 갑구하고 뭐만? 을고만 인정된다. 이렇게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라고 등기 작년에 이게 났죠.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구라고 신청구라고 구별을 못하면 안 되죠. 신청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이 등기 소유하는 것을 뭐란다?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고 의무자가, 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하는 것, 알겠죠? 그건 뭘 한다? 이것을 뭐냐면 등기 청권. 이 등기 인수 청구도 등기 청권의 일종인데, 그것은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좀 등기 좀 가져가라고. 하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일가구 이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소송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고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 소유다는 거죠. 등기 소유다가 이것은 공법이고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주의죠. 그냥 공법이니까 공법이고,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알겠죠? 민법상의 권리, 민법상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권리의 의무자한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 접수하고 심사를 하죠.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만 있고 실질적 심사는 없어요. 그러면 수리돼서 실행을 하죠. 갑구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소유권 이전이죠. 매매를 말한다. 등기 원인. 여러분 잘 봐. 원인이란 건 뭐죠? 계약이죠. 갑에서 을로,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얘기하죠. 등기 명의는 세 가지를 적죠. 주소하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봤죠, 지금 여기를. 자, 그러면 등기 청권이죠. 그럼 등기 청권을 먼저 봐봐. 우리가 이걸 채권적하고 물권적이 있는데,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것을 어떻게 하냐?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가 청구를 해. 물권자가 청구하죠. 이것을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요. 채권적은요,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닌데요, 등기하면은 물권자가 돼. 물권을 치게 등기하면은, 그럼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현재에서는 봐봐요. 갑의 건물의 집에다가 내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나는 아직 현재 저당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저당권자는 아닌데 등기를 하면은 저당권자가 되죠. 알겠죠?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걸 채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수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하면 소유자죠. 내 말 지금 얘기돼. 그걸 다 채권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제 알면은
자, 먼저 등기청구권이라는 건 뭐다? 실제법상의 권리이다. 그 다음에요, 뭐다? 그 다음에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란 말이죠. 자,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건 암기하죠. 암기. 단순한 암기예요. 암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봐봐.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여기 부동산 환매. 채권법이죠. 부동산 임차권 채권법이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중간승낙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점유취득시효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그러니까 다 채권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온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몇 년의 점유시효? 10년. 언제부터 10년이다?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다. 그럼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처분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세 가지는 중요하죠. 몇 번 했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 와 물권적이죠. 물권적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라니까.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금요 이 사람이 지금 갑하고 을이죠. 을이 지금 등기 서류를 뭐를 했어요? 위조했죠. 위조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왜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원래는 여러분요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기 좋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요 등기부에 보면 한 줄로 이렇게 쭉 꺼놨죠. 빨갛게. 등기부에는 이렇게 한 줄로 이걸 딱 주말한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등기부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줄로 끊어. 이건 말소한다는 거. 말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의뢰 등기를 말소해. 누가요? 소유자가 말소를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등기란 게 뭐야?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권리를 뭐라 한다? 실체법이죠. 실체관계죠. 자, 봐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법부탁인데 민법 총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 노트 가지고 있는 거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꼭 암기해야 돼.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갑은을한테 등기를 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가져오고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를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법률 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냐 이 공시라는 것은 먼저 등기란 말이죠. 등기는 뭐냐? 등기는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갑 소유 부동산이죠.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했죠. 갑은 소유자고 을이 위조했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갑은 뭐에게 해서 소유권에게 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말소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말소. 방해 제거를 말소 청구. 누가?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갑의 건데요. 을이 지금 문서를 위조했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요 을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지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하죠. 현재 소유자.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누구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이전 등기? 현재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현재 등기 명의인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현재 등기 명의인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 해지하죠. 그럼 취소는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요 어때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하죠. 등기 없이. 취소는 해제되면 등기 없이 소유자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해.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기는 누구한테 있죠? 매수인한테 있죠.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매도인은 현재 누구라고?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3번 잘 나오죠. 자, 2번 저당권자가 말소 청구해.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이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가 말소가 안 돼서 2번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죠.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이다 이 말이죠. 자, 5번 봐봐요. 지금은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요, 갑이요, 병한테요, 이 집을 5억 원에 팔아요. 5억 원에 팔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저당권이 있는 집을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 그러고 나서요, 피해담보채권이 변제가 됐어. 그리고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해. 그 등기 말소를 누가 청구하냐? 누가? 갑이 청구하느냐? 병이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갑이 청구한다. 갑은 집을 팔았으니까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이다 이 말이고. 현재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병이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이고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물권이냐 채권이냐 하면 구별하면 돼. 예전 거는 이게 그림이면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면요, 6번은요.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있으면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우리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을 몇 년의 소멸시효죠? 10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자 봐봐요. 갑에서요,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 청구권이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현재 소유자인 병이 가등기를 말소로 청구해. 현재 소유자인 병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죠. 자, 등기 내용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죠. 이 두 가지는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요. 알겠죠? 이 변경등기하고 이 여기하고는 또 비교를 해야 돼. 이렇게. 자, 두 가지로 먼저 경정하고 변경을 먼저 해. 경정은 먼저 원시적이죠.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나중에 이후로 잘못됐을 때 뭐란다?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여기가 말소하고 멸실이죠. 이걸 구별해야 돼. 말소는 뭐냐면 말소는요 실체관계 자체의 소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말소는 뭘 얘기하면 등기 내용 전부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야. 불일치. 등기 내용 전부가 그때 말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1억을 빌려줬죠. 1억을 다 갚았으면 그러면 1억에 등기부에 1억이로 돼 있잖아요. 그럼 돈 다 갚았으니까 1억 빌린 것이 아니죠. 그랬을 때 전부일 때 말소 청구해. 근데 만약에 봐봐. 1억이 아니고 만약에 5천만 원만 갚아서 그럼 무슨 등기한다? 변경등기, 변경. 일부는 변경등기.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1억이죠? 채권을 1억을 빌렸죠. 1억 중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전부 변제하죠? 전부를 변제하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등기. 그러면 6천만 원만 변제하죠? 6천만 변제하죠? 6천만 변제하면 그럼 무슨 등기한다? 일부죠? 그러면 변경등기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멸실은요 부동산 자체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폐쇄. 알겠죠? 그럼 부동산 자체니까 봐봐요. 지금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이죠. 2층짜리 건물 중에서 이게요 전부가 멸실을 하죠. 전부가 멸실할 때는 멸실등기. 만약에 일부만 멸실하죠. 일부만 멸실하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등기한다. 변경등기. 전부가 멸실했을 때 멸실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는 등기 내용이고 멸실은 부동산 자체고 3층짜리 건물이 전부가 다 무너졌다. 말소등기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등기다? 멸실등기다. 3층 중에서 3층만 날아갔다. 무슨 등기다? 변경등기다. 알겠죠? 변경. 그러니까 일부는 무조건 다 변경이다. 변경. 그 다음에 말소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말소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소는 불법적으로 항상 부적법이에요. 부적법. 적법하게 그러면 안 돼. 적법하게 그러면 안 돼. 적법하게 말소된 거 있죠? 그럼 말소회복 절대로 못해요. 부적법하게 말소. 부적법 말소. 이게 여기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다. 부적법 말소가 돼야 된다고. 이게 키워드야. 알겠죠? 그러면 말소회복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말소회복한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회복을 해.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소회복 등기를 한번 보죠. 자, 말소회복 등기를 보면요.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하죠?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 가등기 했는데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 그럼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죠? 갑에게 말소회복. 갑에서요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된 다음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그럼 말소 당시에는 누가 소유자였죠?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병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1번 병한테 등기가 된 다음에 말소가 됐다.
그랬을 때는 병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 여기는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잘 봐봐. 1번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갑에서 올라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난 다음에 이 병한테요 이전 등기가 됐어. 불법 말소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말소될 당시에는 병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누구한테? 갑에게 병은요 이게 순위가 3번에 2번으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말은 뭐다? 이 말은 병한테 등기가 된 다음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먼저 불법 말소가 된 다음에 가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전됐다 이런 말이에요.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말소 당시 소유자는 갑이고 그다음에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갑의 공시와 공시 이런 것은 창피해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요 창피하지 않게 해보면, 여기요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했는데 사실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축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그걸 공시라고 그래. 등기 보니까 갑으로 돼 있는, 아 갑의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신축했는데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공시라고 그래. 그럼 이건요 갑에서 연합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뢰 등기가 위조가 됐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요 의뢰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서 이 병이 산 거예요. 무효인데 이게 무효인데 산 거예요. 알겠죠? 무효인데 이게 병이 샀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병은요 등기부에 등기가 을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의리라고 믿고 샀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죠. 믿음대로 믿고 사서 믿음대로 가라 이 말이죠. 그걸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갑은 그러면 소유권을 잃게 되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 병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을은 위조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병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알죠? 이것을 뭐란다? 공신이죠. 이 공신의 원칙을 우리나라는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그래서 선의칙을 인정하는데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 효과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107, 108, 109, 110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7, 108, 109, 110조 알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경우, 명의 신탁의 경우, 우리 명상약정 무효인데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죠? 명상약정 무효인데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공신의 원칙에 관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되고. 아시겠죠? 자, 진정명의회복이죠. 그럼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청구하는 거죠?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랬죠. 자,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이 등기 서류를 을이 위조했어.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을의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하든지 또는 어떻게 한다? 여기 이 등기를 말소해도 되고 말소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3번 갑이요 을한테 이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말소하든지 이전 등기하든지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인 갑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의뢰 등기가요 불법 말소가 됐다. 불법 말소 그럼 여기요 불법 말소가 됐다. 줄을 하나 그어줘야 되는데, 불법 말소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불법 말소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 원래 을이 소유자인데,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을이 여전히 소유자.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불법 말소니까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네. 회복할 때는 누구한테 회복한다? 갑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불법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딱 두 가지야. 불법 말소가 됐거나, 그 다음에 위조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됐거나. 알겠죠?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진정 명의회복이죠. 진정 명의회복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현재 봐봐,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 현재 소유자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의뢰 등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위조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라 하면 된다? 말소하든지, 또는요, 을한테요,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 되죠. 그런데 봐봐요, 갑이 1번 봐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는데 갑이 패소한 거예요. 갑이 패소했단 말은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 명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그런데 말소 청구해서 패소했다? 소유자가 아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약간 이제 잘 알아야 될 건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죠. 이런 봐봐. 원래 만약에 저 뒤에서 그냥 보죠.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는, 자, 여러분요, 소유자의 동일성을 어떻게 받아요? 이중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보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제 지웠는데 여기서는 아마 전에 거 서류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최종이니까 전에는 토지 있죠, 토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고 하는 거 있어. 34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고 보면 34조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토지에, 여러분 등기법 중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중 보존 등기가 됐을 때 등기가 두 개인데 이때요, 누구의 등기를 우선할 것인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안 나오고 민법에서는 여기만 나오니까요. 이건 판례에서 판례. 알겠죠? 판례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판례에서는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지금 건물이 하나 있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는 우리가 이제 토지 등기부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따지는 거예요. 건물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 이중 보존 등기는 부동산 예규에 나와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 나와 있어. 그건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다 배웠죠, 그거는. 근데 여기는 지금 판례에 의해서 이중 보존 등기를 따지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져봐. 봐봐, 건물이 있는데 갑은 2월 1일이고 을도 2월 1일, 여기도 2월 1일이야. 그럼 등기가 3월 1일이고 하나는 등기가 두 개죠 지금. 하나는 2월 1일, 3월 1일이죠. 둘 다 값 똑같죠. 소유자가 똑같으면 우리나라는 등기는 절차법이에요. 먼저 등기한 사람, 선 등기가 유효이고 후 등기는 폐사. 여기서 봐봐, 이때의 폐사는 뭐를 폐사냐? 봐봐, 잘 봐야 돼. 등기부 자체를 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폐사는 등기 내용을 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은 등기법에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거 딱 나와 있어. 뭐가 나오면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딱 보면은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폐쇄하더라도 등기부 자체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고. 등기 내용 자체를 폐쇄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등기 명의가 달라. 여기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지금 을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같아 틀려 등기 명의자가 다르죠. 1번 가지고 딱 다르죠. 다른 경우는 먼저 선등기. 이 선등기가 유효냐 아니냐 봐.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선등기는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 선등기가 무효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후등기만 유효가 돼.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자 다르면은 이건 뭐를 보는 것이에요?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보는 것이고,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면 무조건 무슨 등기가 우선한다? 선등기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봐봐요, 이 후등기, 무효인 등기는 등기 내용 자체, 이 등기 내용 자체를 폐쇄한다고 그랬죠. 폐쇄하니까 등기부 취득시로 간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실체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권리관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소유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실체관계는 여기 봐봐,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 관계, 다른 말로 권리관계, 법률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체관계를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에 무슨 관계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률관계. 그래서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봐봐, 등기는 누구다?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가 된다? 유효하죠. 여러분 봐봐,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가야 되죠?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이 등기를 말한다.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하다 이런 말 쓰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1번 갑에서요. 2번 누가 앞으로 갔다? 병 앞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을병 가야 되는데 을 등기 없이 그냥 병으로 바로 갔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절차를 똑바로 거친 등기 있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 쓰지 않아. 원래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갔죠. 이 등기를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봐봐요. 위조문서죠. 위조문서에 한 등기는 무효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위조문서는 무효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걸 얘기해. 자요,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요 잔금을 지급했어요. 잔금했는데 이 사람이요 지금 아직 이건 미등기예요. 잔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이요 하도 등기 해달라고 안 해주고 자꾸 부동산을 들락거려. 이중양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을이요 통기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아무튼 위조하든 말든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것을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이 했죠? 원래는 증여를 할 생각인데 매매로 가장했다 이 말이죠. 증여해서 안 내려고. 그럼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볼 수 있다? 증여 등기로 볼 수 있다. 증여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건 뭐죠? 무효등기 유용이라서 봐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다는 말은 이것은 추인한다는 말이에요. 추인한다.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뭐 하면서 알면서 어떻게 해요? 명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추인은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은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무효등기 유형은 뭐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무효등기 유형은 갑구하고 을구만 하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 유형은 안 돼. 표제부 등기 유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하고 한다? 갑구하고 을구만 한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 유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시면 을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번 봐봐. 1번 변제했죠. 그럼 우리가 왜 했죠?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저당권이 종된 권리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3번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할 때 무효인 등기는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유용.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추인이죠. 유용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저당권 등기 말소 전에 부의 등기를 경료받았죠. 병이. 그래도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지금 여기 을의 등기가 변제를 함으로써 무효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가 무효가 되기 전에 무효로서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어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효 등기 공신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보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알겠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아까 무효 등기 유형은 소급표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죠? 여기 3번 봐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죠? 유용하기로 합의랑 추인이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알겠죠?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중요하죠. 2번도 표제부 등기 유용 안 되죠.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자, 그러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1번.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면 이것이요.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묵시적으로 하면 우리 여러분 보면요. 추인은 명시적이고 또 묵시적이란 말이죠. 묵시적이라고 해서 말 안 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아까 우리 말했죠. 무권대리에서요. 무권대리인이 자기 집을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돈을 받아왔는데 뭐 본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죠. 그랬을 때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묵시적 추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무효임을 알아야 돼. 알면서. 알겠죠?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내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인다. 무슨 말이죠? 아까 말했죠? 무권대리한테 그것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무권대리인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온 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받는 것을 말한다. 유효일 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효임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했거나 용태를 보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묵시적합의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묵시적합의가 아니고 그것이 계약이 무효야. 왜냐하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합의는 추인이죠.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면서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라거나 용태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됐죠? 자, 그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봐봐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런데요, 을이요 갑한테 대금을 지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야. 대신 갑은 을한테 물건을 넘겨놨죠. 물건을 넘겼는데 등기는 지금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만 보면 등기는 갑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물건을 넘겼죠. 잔금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을은 등기가 없어도 이 물건을 점유할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점유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란 말은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하면 갑은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을이 지금 뭐랬죠?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다시 팔아먹었죠? 그럼 어떻게 돼? 을은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서 병한테 등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미등기니까 갑에 대해서 등기청권이 있죠? 등기청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몇 년이죠? 10년인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을이 만약에 병한테 제3자에게 처분했죠? 처분하면 을의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의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왜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도 뭘 본다? 점유계속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다시 물건을 넘겨받았죠. 넘겨받았으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청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요 이 병은 을의 권리와 의무를 이 병이 매매로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러니까 이 을이 점유할 권한이 있으니까 병도 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갑은요 이 병한테 반환 청구, 인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의 반환 청구를 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가 가장 잘 나오죠?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우리나라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요 소유권을 준하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법률상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 빼고는. 그 다음에 을은 봐봐. 을은 정당에 점유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병에게도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갑에게 병에게 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중간생각 등기죠. 시험에 잘 나오죠. 안 보죠. 자, 중간생각 등기는요. 갑을 용어로 봐야 돼. 갑을 최초 매도인, 을을 중간 매수인, 병을 최종 매수인이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일단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돼요? 갑에서 을로 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병하고 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을하고 병이든 둘 중 하나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아무리 등기가 돼 있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갑하고 을하고 병인데 을이 갑한테 부탁을 하든 말든 합의가 있고 없고 떠나고 합의를 불문하고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이미 되어 있죠. 그럼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유효.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1번. 중간 생략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알겠죠?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갑하고 병은. 따라서 만약에 여기 봐봐요. 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각각 유효가 돼. 각각. 그런데요,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는데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이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위반해도 유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은요. 이미 봐봐. 이미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어. 병 앞으로. 그러면 그 등기는 합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게 중요해.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등기는 유효가 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러면 여기 봐봐. 병 앞으로 등기가 된 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치 소해제가 됐다. 실효가 됐다는 것은 무효치 소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된다고. 아시겠죠? 무효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미등기인가 아까 우리 이미 등기가 된 경우죠. 그러니까 미등기인 경우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죠. 봐봐요. 그러니까 최초 매도인이고 중간 매수인이고 최종 양수인이죠.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것은 소유자인데 아직 미등기죠. 미등기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알겠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합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갑을 병 간에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또는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합의가 없으면 병하고 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을을 대비해서 병은 을을 대비해서 갑에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없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합의가 있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봐봐. 을이 뭐라냐 갑한테 야 내가 병한테 팔았는데 병한테 등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 통지해. 갑이 뭐라고 그래? 전원 합의라고. 응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걸 합의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을이 통지했는데 아직 갑이요 동의가 없어. 동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원의 합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병은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병은 합의가 있다 그러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 직접 청구해. 갑한테 합의가 있으면 직접.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등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직접 한다고 그러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하고 여기서 등기하고 여기서 여기에 대금 지급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매매 대금이 인상이 됐어. 그러면 인상된 매매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병 앞으로 갑이 등기해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이 등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이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서 병한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권리는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합의. 무슨 합의? 전원의 합의. 전원의 합의라는 것은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동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통지했는데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요 병에게 양도시 갑에 뭐가 있어야 돼? 갑에 동의가 있어야 돼.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 갑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뭐죠? 이거죠.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니까 그건 뭐 크게 따질 필요는 없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기타 논점 뭐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죠? 우리 아까 등기부취득시효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통지만 있거나
승낙만 있거나 통지 또는 승낙,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등기 점유취득 먼저 중간생략 등기는요 통지와 승낙, 통지와 승낙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생략 등기가 뭐죠?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여기 이거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신축을 하고 나서 을하고 매매를 하죠. 매매를 했는데 등기부에는 1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1번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 갑의 등기가 뭐가 됐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 자 봐봐요. 여기요. 여기로 보면 이제 상속 인에 의한 등기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어요. 상속 인에 의한 등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속 인에 의한 등기를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요. 순서를 봐. 순서를.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갑이 매매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 그러니까요. 병이요. 그럼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3번. 그러고 나서 갑이요. 병이요.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번 갑에서 상속 등기하고 병 을한테 등기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 근데 갑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갑이 이미 죽었는데 누가요? 이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 서류를 제출해서 등기소에다가 갑에서 직접 을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아까 우리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최종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좀 봐봐요.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 가는 거죠? 갑을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등기가. 근데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 갔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되면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실천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가등기죠? 자 가등기를 언제 가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여러분 봐봐. 소유권만 가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물권은 다 가등기 하는 거예요. 임차권도 가등기 한다고. 한매권은 언제나 무슨 등기하죠? 언제나 부기등기해.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고. 그래서 한매권은 형성권이지만 가등기 하지 않아요. 임차권도 등기하죠.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가등기는 모든 걸 다 가등기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 등기에 가등기 안 되고 처분 제한의 등기 이런 것은 가등기가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일 때 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부하고 종기부는 등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안 돼. 그 다음 여기가 채권조청권이죠? 채권조청권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물권조청권 가등기 안 돼. 보존 등기 가등기 안 돼. 알겠죠?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은 물권조청권하고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를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가등기가 뭐가 가등기예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르죠? 우리가 여기 지금 1번이고 2번이고 3번 이걸 순위 번호죠? 근데 여기 2번의 등기를 보면 가등기는 진짜 등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배를 가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등기를 해야 되니까? 진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등기 아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은 을한테 병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여기 봐봐.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가등기가 있어도 등기를 받아서 자기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병도 을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갑과 계약을 뭐 하지 못한다? 해지하지 못한다.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한다? 갑은요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무슨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이전 등기를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봐봐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팔 수 있네? 그러면 가등기가 있다 해서 갑은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네? 그럼 병은요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가등기가 있다 해서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등기가 가는 것을 보시고요.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이거 보면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병한테 등기했죠?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을이 본등기를 하죠? 그럼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 을은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다. 본등기 시부터.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물권 본등기 시부터죠? 이건 뭐다?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알겠죠? 순위는 어디다?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죠? 그럼 본등기 하죠? 그럼 우리 10월 1일 날 본등기 하면 이 병의 등기는 언제요? 10월
일일날 의리 번득기 시 등기가는 병등기를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를 한다. 알죠? 말소한다 이 말이죠. 다시 번등기 하게 되면 번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순위는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한다. 그 다음에 번등기 하게 되면 병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요, 이 병이 을이 항상 번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를 다시 넘길 수도 있죠. 가등기를요 어떻게 등기해서 여기 보면 여기 부등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정이라 정 이렇게 부등기 지워. 저기 부등기 지우고 뭐라고 써요? 정이라고 쓰라고 정한테 부기등기로 넘긴다 이 말이죠. 정한테 갑을 병정. 여기 이거 봐봐. 여기 2번이죠. 이거 봐봐. 2번의 가등기를 본등기 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넘긴다 이 말이죠. 정한테. 그럼 이건 주등기고 이건 무슨 등기요? 부기등기죠. 그래서 정한테 이렇게 넘긴다. 그러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누구한테? 정에게. 저 부기등기 지우고 아시겠죠? 자, 그럼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해요? 본등기를 여기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를 하려고 그래. 갑에서 병으로 지금 본등기가 됐죠? 등기됐죠? 그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를 하려고 그런다. 을이 본등기를 하려고 그래.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요? 이때요 갑한테 청구하죠. 갑한테. 갑을 누구로 한다? 갑을 가등기 권리자인 을은요 가등기 의무자죠. 의무자인 갑 또는 양도인 갑에게. 왜요? 이 지금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럼 병을 양수인하고 갑을요 양도인이라고 그래. 팔아먹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가등기했죠.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알겠죠? 이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죠. 가등기 의무자.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라고 그래.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아먹었죠. 팔아주니까 이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하죠. 병을 양수인, 갑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갑에게. 갑은 누구다? 양도인. 갑은 누구다? 가등기 의무자한테 청구한다.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병한테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병 등기는 어떻게 한다?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이란 말이죠. 말소한다. 알겠죠? 이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그대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올해 가등기는 뭐죠? 예비 등기에 불과하죠. 거짓말 등기니까요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잘 봐봐 여기요 2번 3번 봐봐.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만으로 가등기에 기해서 가처분 등기 안 되고 말소 청구 안 되는 가등기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비교죠. 가등기의 대안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만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런 실제법적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가등기도 등기로서 공시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는 되는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되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만약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가등기가 본등기 청구로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이거 5번이죠. 다른 원인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치르겠어 을이. 그래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광어권, 두 번째 점유권, 세 번째는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본등기가 돼 다른 원인에서 소유권을 치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등기의 추정력 마지막으로 봐. 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유자가 변동되는 거죠. 두 번째요 대항하고 그다음에 순위가 확정되고 뭐 등기의 추정력. 이 대항력하고 등기의 추정력이 중요해. 대항한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계약은 두 사람이 한 건데 등기가 돼 있으면 두 사람 간의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순위가 돼요. 순위가 동구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죠. 갑구하고 울구는 뭘 가지고 다닌다? 접수번호. 별구는 뭐죠? 갑구하고 울구죠. 갑구하고 울구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구는 뭐죠? 갑구는 갑구죠. 갑구에서 이렇게. 그래서 접수번호. 부등기는 무슨 등기 순위? 주등기. 부등기 상호강은요 부등기 선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대학여가 취득한 날짜, 전입신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에 회복등기는요, 종전등기 순위. 회복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지만 종전등기 순위. 본등기는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추정력이죠? 그러면 등기에 추정한다 말이 무슨 말이야? 추정한다. 여러분 봐봐. 추정한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없다. 여기 봐봐. 여기서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현재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을이 등기가 추정된다. 그러면 그것은 입증 책임은 누가 나? 입증. 입증은요. 다투는 누가? 다투는 상대방. 상대방 누구죠? 갑. 갑이 증명하고요. 갑이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다. 추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을 등기 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등기 명인이 입증을 해. 그러니까 추정이 되냐, 추정이 안 되냐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추정이 된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내가 등기 명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등기 추정력은 규정은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뭐 다른 것은 여러분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전 등기에서 다 나오니까 필요 없고요. 어디로 보냐면 여기 보면 여기 5번, 6번, 7번만 봐봐. 5번, 6번, 7번만. 5번은 뭐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해. 그러면 오늘 어떻게 돼? 원인 없이 말소해도 본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6번 봐봐. 환매돼 있죠. 우리가 환매권이요. 부동산 5년, 환매대금은 1억으로 돼 있어. 그럼 5년이고 1억이라고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에서 우리가 저당권 등기를 왜 돼 있죠? 돈 빌려줬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추정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추정의 효과 등기 내용을 이런 봐봐. 그럼 등기부에 보면은 저당권 그래서 1억, 전세권 그래서 2억 이렇게 돼 있어. 우린 그것을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러니까 등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신뢰한 것은 선이 뭐가 실로 추정이 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할 때 매매 계약할 때 등기부를 안 보고 계약했어. 그럼 그 사람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가등기는 법률관계 존재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 봐봐. 추정력이 있다는 말이 뭐죠? 있다. 추정력이 있다가 누가 증명한다? 추정력이 있다가 누가 증명해? 상대방. 추정력이 없다가 누가 증명한다? 등기 명의자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냥 그 정도 보고,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봐봐. 항상 뭐를 봐야 되냐?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특별조치법이냐, 그걸 꼭 봐야 돼.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라고 딱 되어 있으면 뭐냐면, 일단 봐봐.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등기 명인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1번 갑으로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신축한 것이 아니야. 갑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야. 그런데요, A가 신축했는데 갑이 그걸 샀다고 했어. 갑이 사가지고 자기가 모두 생략 등기를 했다는 말. 모두 생략 등기. 그런데 A가 뭐란다? 나는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추정력이 없으면 무효다고 한 것이 아니고 등기 명의자가 증명하면 유효가 되고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죠. 잘 봐봐. 그러면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를 어떻게 돼요? 보존 등기는 첫 등기고 이전 등기는 뭐죠? 뭐가 해야 돼?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를 뭐라고 한다?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등기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란 말이나 매매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다 이전 등기예요. 알겠죠? 전 소유자가 있다 다 이전 등기예요. 자, 복멸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추정력이 깨어진다. 자, 보면 이전 등기의 원인을 주는데, 자, 이전 등기는 딱 네 가지만 추정기 깨어져. 첫 번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자 명의다. 사자, 허무인이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없잖아요. 가공의 인물이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에서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먼저 네 가지는 먼저 암기해야 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그 다음에 사자, 죽은 사람이다.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는 공유 지분은 합하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3분의 4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죠? 분모죠? 이건 분자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 이 말이지. 그럼 그것은 전부가 다 무효가 돼.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3, 4분의 4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
우리나라 뭐라고 했어 내가요? 소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따진다? 갑구를 가지고 따져. 갑구, 등기부를 가지고 따지죠. 그런데 이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가 됐다가 해서 그 사람은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상의 편이다 이 말이죠. 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철거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정력이 깨어지면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추정력 인정되는 거, 그것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어.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사자명이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죠? 여기요? 여기 봐봐. 등기 원이라는 거가 계약이죠? 다른 원인이죠, 원인. 등기 원인을 다소 다르게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원인이란 말은 뭐죠?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이란 말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란 말이고, 이전 등기는 뭐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또는 뭐다? 사자명이다. 이런 경우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복멸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부동산에 지분 이전 등기가 존재할 때 지분 이전 등기 적법하게 추정되고 무조건 다 이전 등기는 자 토지 대장 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여러분 잘 봐봐. 아까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었잖아요. 지금은 토지 대장 등본에 먼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보면 멸실회복 등기죠. 이런 멸실회복 등기가 뭐예요? 멸실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종이 등기부일 때 등기부가 화재라든가 또는 수재 물에 의해서 물이라든가 화재에 의해서 등기부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되살리는 것을 뭐라 한다? 멸실회복이라고 그래. 멸실회복. 그러니까 뭐 이런 봐봐. 등기부가 이만큼 두꺼운데요. 옛날에 종이 등기부요. 이게 불타버렸으면 등기소 직원이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그러니까 다 뭐라고 쓴다? 접수 연월일 다 각각 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 조사해보니까 갑이 소유자이다. 지금 현재 갑이. 그러면요 이것도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이 말이죠. 왜?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불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특별 지금 봐봐. 보존 등기 했죠? 이번에 이전 등기 했죠?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사정받든 말든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근데 깨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위조됐다. 알겠죠? 두 번째는요 이전 등기 있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 있죠? 무효인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있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등기가 무효이면 뭐라죠?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아무리 특별조치법이라고 할지라도 무효인 보존 등기, 무효인 이전 등기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알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혼동 봐봐. 자 혼동은요 되게 간단해. 자 혼동 봐봐요. 여기가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갑이면은 갑이요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처분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유로부터 유치권이 있고 영유로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처분으로부터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요 처분 권능이 질권, 저당권자한테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소유권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하죠. 그래서 전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 있죠. 혼일성이다. 여기서부터 혼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 봐봐. 저당권자는 처분만 하죠. 사용 수익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처분만 한 것이 아니고 뭐도 해요? 사용 수익도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본질적 색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소유권만 남게 되는 것, 그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요 영원한 성질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점유권, 강호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봐 이제. 자 지금부터 딱 보시면 우리가 먼저 기준을 해. 기준을 여기 봐봐. 여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저당권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저당권을 소멸하고 소유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소유자가 됐고 저당권 없어져.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럼 다시 저당권이 살아나요. 2번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봐봐. 자, 봐봐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1번하고 2번 있죠? 1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2번이? 그럼 2번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기요. 1번, 2번, 3번인데 여기 2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1번은 소멸하지 않고 여기는 2번은 소멸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2번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왜 그러는가? 지금 보면 내 밑에 있죠. 내 밑에 누가 있어 없어요? 없으면 소멸하고 내 밑에 지금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내 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소멸해. 내 밑에 아무도 없죠. 여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소멸해. 그런데 내 밑에 1번이니까 내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있죠. 여기는 2번이지만 3번으로 누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으면 뭐가 되고? 소멸하고.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임차권으로 보면 임차권 지금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임차인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소멸하죠. 여기요. 1번하고 2번이 있죠. 그런데 1번에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는요. 1번이고 2번이 있죠. 1번이 2번인데 2번이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임차인이요. 경락을 받았어.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자기 혼자 있다가 소유권 취득한 거와 똑같아. 그래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번이 임차인이고 2번이 저당권자인데 경매가 됐어.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없어져.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임차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이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상권이에요. 보면 지상권이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멸해요. 자, 그런데요. 여기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지상권 위에 저당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자는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면 절대 안 돼. 방금까지 우리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 그러니까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지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알겠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든 소유권자가 지상권자의 지금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보면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은 절대로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이 소멸해야지 지상권이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권 소멸하면 뭐까지 같이 없어지니까 저당권까지 같이 소멸하니까. 그림 그냥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을의 지상권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아까 우리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했죠?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는 거. 누구 때문에? 2번 저당권 때문에.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요. 2번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물상 보증인이 1번 저당권을 상속한다. 1번, 2번이 있잖아요. 1번, 2번인데 이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고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상속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는 똑같아. 1번이 상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2번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해. 2번은 소멸을 해. 됐죠? 지금 소멸했죠? 근데 여기요. 채무자를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1번 저당권자 상속을 하고 2번이 상속한다 이 말이죠. 채무자를 상속할 때는 달라. 채무자를 상속했단 말은 무슨 말이요? 채무자가 누구죠? 아버지. 1번이 누구죠? 큰아들, 작은아들 이 말이죠.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속을 했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인데 채무자를 상속하면은 1번이든 2번이든 모두가 다 소멸해요. 알겠죠? 모두가 다.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은 1번을 소멸하지 않고 2번만 소멸한다고 그랬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 다 무조건 소멸해요. 왜 둘 다 소멸하는가?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둘 다 소멸한 이유는 이 사람한테 1억을 빌려주고요. 이 사람은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요, 1억을 갚을 뭐가 있죠? 마이너스 1억이 있죠?
여기는 3억을 갚은 마이너스 3억의 재산, 또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사망해버려. 그런데 아들이요 아버지를 상속해. 자기는 받을 수 있는 게 1억인데 아버지는 나한테 갚을 돈이 1억이죠. 그러면 상속하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버려? 0이 되죠. 0이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해. 이때 소멸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해요.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번도요. 자기가요 3억을 빌려줬죠. 그럼 아버지는 나한테 갚을 돈 3억이 있죠. 아버지가 3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을 해. 그럼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하고 하면 얼마가 돼요? 0이죠. 0이 되니까 부종성에 의해서 2번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이거 뭐냐? 우리는요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다? 제로가 돼. 0이 된다 이 말이죠. 0이 된다. 제로가 돼서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을 해. 채권하고 채무가 여기 봐봐요. 자기가 받을 돈이 1억이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갚을 돈이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 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죠? 0이 되죠. 0.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0이 돼. 그러면은 제로가 되면요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요 다음 중에서 부종성에 의해서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요 이것이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을 해.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뭐가 혼동이냐?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다 이 말이죠.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하고 혼동이다?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뭐냐면 등기에 관한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뭘 보냐? 다음 시간에 봐봐요. 그래서 이제 점유권을 볼 거예요. 점유권 아시겠죠? 다음 시간은 점유권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그다음에 아마 정리가요 전부가 다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부 다 어떻게 해봐가지고요. 다음에는 언제 하냐면요. 이번 주 여러분요 토요일 날은 뭐냐면 잠깐 끄고 갈게요.